진핵세포 특강 두 번째 시작할게요. 내막기까지 다 했고 이제 좀 다른 건데 이제 리소좀이라고 이것도 알고 가야 되는데 얘는 구조가 어떻냐, 구조는 어떻냐. 소낭인데요. 소낭 안에 가수분해 효소가 있어요. 가수분해 효소 존재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소낭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들 내막기 아시겠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나오는 거 뭐죠? 골지체에서 나오죠. 최종적으로요. 골지체 트랜스면을 통해 가지고 나온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골지체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 가수분해 요소라는 게 뭘까요? 물을 가해주면 부서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탄수화물, 뭐 단백질, 지방 이런 거를 분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가수분해 요소가요, 산성 환경에서 활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산성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산성이라는 건 수소 이온이 많아서 pH가 낮은 거죠. 그래서 이제 리소좀은 결국엔 이렇게 그냥 소낭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양성자 펌프가 있어요. 펌프요. 펌프가 있어가지고 수소이온을 안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안쪽에, 리소좀 안쪽에 수소이온이 많아져서 pH가 낮아지면 가수분해 효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 리소좀이라는 게 여러분들 결국에 누가 만들었어요? 최종적으로 골지체에서 나왔으니까, 골지체에서 나왔다는 것은 내막계가 만든 거죠. 내막계가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특히 식물세포에는 없어요. 식물세포에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식물세포에는 액포라는 게 있어요. 액포라는 게 있는데 식물세포에는 얘가 소화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얘가 소화 대신해요. 식물세포에서는. 그래서 이거 뭐 리소좀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식물세포에서는 작용하는 친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리소좀 같은 경우는 이게 리보솜이랑 말이 좀 헷갈리죠. 리보솜이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리보솜이랑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지 사실 전혀 기능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을 봅시다. 뭐예요? 세포 내 소화 작용을 하죠. 세포 안에 소화를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소화라는 게 뭐예요? 소화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분해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분해했어. 그러면 아미노산이 되는 거고, 탄수화물을 분해했어. 그러면은 뭐 포도당이니 뭐 설탕이니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화의 종류가 있는데 타가소화라는 게 있고 자가소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타가소화 같은 경우에는 외부 물질을 분해하는 거고요. 자가소화라는 거는 내부 소기관을
분해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애초에 용어 자체가 타가라고 하는 것이 내게 아니다. 네, 타라는 말은 애초에 내게 아니다. 자가라는 건 내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타가소화의 경우에는 타가소화라고 하면은 외부 물질을 자르나 보다. 뭐 자가소화라는 거라고 하면은 내 거를 분해하는구나. 예.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을 분해하는구나, 내 거를.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제 그러면은 실제로 소화를 어떻게 하느냐, 뭐 리소좀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소낭인데 이게 리소좀이야. 근데 여기에 내가 이 세모라는 물질을 부시고 싶어. 그러면은 얘네가 융합을 해요. 왜냐? 어차피 제가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막을 그린 거예요. 이거 어차피 지질층이잖아요. 지질층이니까 어차피 융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얘들끼리 딱 만나버리면요, 결국엔 리소좀 소낭이 융합을 하게 되면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낭이 봐보세요. 이 소낭이라는 것이 외부 물질일 수도 있죠. 외부 물질을 싸먹은 걸 수도 있어요. 이 소낭은 또는 내부 물질, 내부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소낭이 외부 물질이었다. 그래서 외부 물질을 소화했다.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는 C4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부 물질을 소화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엔도솜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엔도솜. 그래서 이런 용어를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자가소화라고 하는 것은 내부 소기관을 분해한다 그랬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요, 되게 늙은 거, 엄청 오래된 애들이요. 오래된 소기관을 갖다가 부시고요. 뭐 또는 뭐 손상된 거, 손상된 거, 늙은 거 이런 걸 부셔요. 그냥 멀쩡히 있는데, 그냥 멀쩡히 잘 기능을 하고 있는데 부실 이유는 없으니까요. 고장난 거를 이렇게 부셔버리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리소좀 같은 경우에는 식물 세포에는 없다 그랬고, 그 기능을 액포가 대신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그 이제 액포가 뭔지 한번 봅시다. 액포는 식물 세포에만 있어요. 세포에만 있는 거고, 뭐 아까 당연히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기능을 하는 동물 세포에 있는 애는 리소좀이죠. 기능이 비슷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구조 단일막이고요. 엄청 큰 주머니예요. 그냥 단일막이 큰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은 보통 저장하는 기능, 그리고 조절하는 기능, 그다음에 리소좀 대신 그냥 리소좀이 하는 역할은 다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저장 기능도 있고 조절 기능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 기능이 뭐냐, 그래서 물, 이온, 뭐 노폐물, 뭐 색소, 이런 거를 저장하는데, 색소는 왜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색소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를 막 이렇게 옮겨야지 좀 이제 번식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수분이라 그러는데, 예, 수분 매개자를 유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벌이 꽃가루를 옮겨주는 아이잖아요. 그러면은, 예, 수분이라는 용어 자체는 그냥 뭐 생식세포를 옮기는 거다. 옮기는 거. 네. 생식세포를 옮기는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한 매개자다라고 하면은, 예, 매개자는 무슨 말일까요? 예, 생식세포를 대신 옮겨주는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벌 같은 게 있는 거죠. 예, 벌이 이런 걸 옮겨주니까. 네. 그래서 조절이라는 건 뭐냐? 농도 조절이에요. 네, 농도를 조절한다. 그게 뭘까요? 농도는 뭔데요? 농도는 V분의 뭐 예를 몰농도라 그러면은 몰농도인 거고, 뭐 아무튼 뭐 부피분의 뭐 양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예. 그렇게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물이 많아 버려. 그럼 부피는 증가하고 몰수는 줄잖아요. 아, 몰수를 준다기보다는 몰수는 멀쩡한데 몰수는 그대로인데 부피가 커지니까 이제 전체 농도는 작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 이온 같은 게 많아져요. 그럼 이제 몰수가 커진 겁니다. 예. 물이 많아지면 부피가 커지는 거고, 이온 같은 게 많아지면은, 예, 물수가 커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농도 조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리소좀 역할 대신한다 뭐 이렇게 쓴 거는요, 별건 아니고 뭐 액포에 가수분해 효소랑 양성장 펌프 다 있어요. 예, 사실 그거잖아요. 이제, 예, 리소좀이 하는 역할이, 예, 어차피 가수분해 효소 있어. 그 다음에 산성 환경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양성장 펌프가 필요해. 뭐 이런 거였잖아요. 예, 액포에 다 있다 이거예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 이번에는 물질 대사랑 관련된 걸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예, 물질 대사라고 하면은 보통 뭘 쪼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당을 쪼개요. 뭐 포도당 이거라고 했는데 얘를 뭐 잘라가지고 뭐 물 그리고 뭐 이산화탄소 뭐 이런 식으로 쪼개버리는, 예, 이거를 뭐 이제 우리가 나중에는 뭐 바로 다음 장에 할 건데, 예, 세포흡이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런 거를 갖다 물질대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물질대사에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친구가 미토콘드리아예요. 예, 미토콘드리아를 앞으로 MT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얘 기능은 뭐니? 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뭐 이렇게 포도당 같은 거를 쪼개가지고 물이랑 이산화탄소 이런 식으로 부셔버리는, 예, 세포호흡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베타산화라고, 예, 이게 지방산을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산 부시는 일도 여기서 하는 거고, 이거 이제 세포사멸이라고, 예, 세포사멸 과정도 그 중에서 뭐 되게 많겠지만, 예, 이것 중에서 뭐 이제 시토크롬 C라고 해서, 예, 뭐 이런 게 뭐 나중에 뭐 사멸인자라고 해서 방출이 되면은 머시기가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이것도 사실 세포 과정에서 제가 다룰까도 생각 중이에요. 이게 만약 중요하다고 하면.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구조는요, 얘도 이중막이에요. 핵도 이중막이었는데 얘도 이중막이네요. 그죠? 근데 얘는 이중막 외우기 쉬워요. 왜 그럴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외막과 내막으로 나뉘고 외막은요 물질 투과성이 높아요. 내막은 물질 투과성이 낮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구조를 보시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있고 안쪽이 이렇게 내막이 엄청 주름져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긴 게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이런 내막이 이렇게 쭈글쭈글 거리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무슨 구조라 하느냐? 얘는 뭐 시스터나 구조가 아니에요. 그 골지체 이런 거랑 달라요. 크리스타 구조라고 해요. 크리스타 구조는 뭐 그냥 뭐 주름졌다, 주름이 많다, 주름이 많은 거, 그거를 크리스타 구조라고 하는 거고. 물질 투과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물질 투과성이 낮다는 건 선택적으로 투과하는구나라고 하는 거죠. 이 특징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특징이 엄청 중요해서 이제 세포 과정에서 아마 많이 써먹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고,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를 잠깐 보면은 이게 바깥에 있는 막이다 외막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안쪽에 있는 막이가 내막이네요. 그리고 그 외막과 내막 사이 이 공간이요. 이 공간은 뭐예요? 막과 막 사이의 공간이라 그래서 막, 간, 강이라 그래요. 막, 간, 강. 그리고 이 안쪽이요. 여기 안쪽. 여기는 기질이라고 해요. 이 정도 용어는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중막은 어떻다라는 걸 보여드렸고, 이제 기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기질. 기질은요, 뭐 효소가 있어요. 효소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엄청 중요한 개념이 뭐냐? 자체 DNA와 리보솜을 가져요. 자체 DNA와 리보솜을 가진다. 이거는 엄청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런 게 꼭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자체 DNA를 가진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진핵세포잖아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요. 자체 DNA, 이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DNA는요. 희한하게 원형이에요. 원형 DNA. 여러분들, 원형 DNA는 진핵세포의 DNA 특징인가요? 아니었죠? 원핵은 DNA가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기고, 진핵세포는 여기 리니어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진핵세포에 원형 DNA가 있다. 이거 엄청 중요한 특징이죠. 그리고요, 리보솜이 자체 리보솜이 있는데 얘는 층간계수가 70짜리, 70S짜리.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전 시간에 진핵세포의 리보솜은 80S였어요. 진핵세포의 리보솜은 80S였는데 원핵세포는 70S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형 DNA 이것도 원의 거라는데 이 리보솜 70S짜리 층간 기술을 가지는 리보솜도 얘도 원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진핵세포의 원핵세포에서 가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아무래도 원핵세포가 아마 뭐 진핵세포의 조상이 아닐까? 이라는 설이 있고 뭐 팩트가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죠. 진핵세포에 뭐 원핵세포가 유입된 게 아니냐. 네. 의심해볼 만하죠. 그래서 이중막이었던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설이 있다. 뭐 팩트는 뭔지 모른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추종받는 게 그래요. 뭐 여튼 네. 진핵세포가 원핵세포로 유입됐다는 설이 아마 좀 더 유력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아마 뭐 이랬을 거야 라고 미토콘드리아를 보고서 아마 진핵세포 안에 원핵세포가 유입됐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원핵세포가 진핵세포의 조상일 거일 수도 있다. 네. 원핵세포가 막 진화해가지고 진핵세포처럼 이런 모습, 현재 지금 이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뭐 그런 가설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이번에 염록체 할 건데 염록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광합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식물세포에 있을 거예요. 동물세포에는 없죠. 당연히 뭐 동물은 광합성을 할 필요가 없죠. 이런 저희 같은 포유류들이 굳이 염록체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어차피 이번 시험 범위에 포함되니까 그것도 어차피 제가 살펴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기능은요. 당연히 광합성이죠. 광합성을 하는 거죠. 구조는요. 얘도 이중막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은 동그라미가 있고 여기 안에 이렇게 이중막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기에 어떤 막 동전 같은 게 엄청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런 구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곳을 외막이라고 하고 이 안쪽 막을 내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쪽을요 기질을 안 하고 여기는 특별하게 스트로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여기를 갖다가 틸라코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용어는 좀 알아두셔야 되고 얘도 이제 이중막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의심을 받아요. 얘도 자체 DNA가 있고 리보솜이 있는데 얘도 약간 미토콘드리아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 이 DNA가 원의 거네. 원형이야. 리보솜도 70S야. 이거 원의 거네. 리보솜 70S도 원의 건데.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이런 의심을 받는 거죠. 진핵세포가 원핵세포로 유입된 거 아니야? 원핵세포가 진핵세포의 조상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요,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랑 되게 겹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 자체 DNA, 그리고 리보솜.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따로 볼게요. 자, 자체 DNA는 리보솜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결국엔 리보솜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이제 어떤 DNA를 통해서 이런 어떤 뭐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놔요. RNA.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뭐 단백질을 만드는 것은 뭐 예를 들어 리보솜 대단위치와 수단위치가 합쳐져서 얘가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아미노산 줄기가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되는 거예요. 꼬다리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엔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이게 접히고 머시기 해가지고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DNA와 리보솜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자체적으로 또 단백질을 만들 수 있어요. 자체적 단백질 합성 가능하다. 자체적으로 단백질 합성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보면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봐봐요. 핵에도 이제 DNA가 있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도 뭐 DNA가 있어요. 자체 DNA가. 얘네가 각자 이렇게 단백질을 만들겠죠. 그러면은 누가 더 단백질을 잘 만듭니까? 당연히 자체 DNA나 자체 리보솜을 가지고 있으면 뭐 그 양이 되게 적을 테니까요. 당연히 핵이 훨씬 더 잘 만들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런 미토콘드리아의 이런 특징 때문에요. 이게 모계 유전이라고 해서 모계로부터만 영향을 받는 어떤 인자가 있어요. 그건 엄청 나중에 배울 건데 모계 유전, 엄마로부터만 물려받는 그런 형질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볼 수 있는 형질이고, 미토콘드리아에서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자체적 단백질일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 지금은 모르셔도 되고, 아무튼 모계 유전 증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어떤 가설 중에는 진핵세포 안에 원핵세포가 들어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게 결국에 뭐가 되냐, 세포 내 공생 증거가 돼요. 세포 내 공생 증거다. 이거는 꽤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뭐 세포 내 공생이 뭔데? 세포 내 공생이 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원액이 뭐 아마 진액이 됐을 건데 이랬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원시 진액이라고 해두면, 만약에 옛날에는 진액의 모습이 어땠을지, 진핵세포 모습이 어땠을지 모르니까 그걸 원시 진액으로 뭐 얘기를 한다면
아마 이런 형태가 있을 텐데 얘가 아마 진핵세포로 변신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아무튼 뭐 이런 게 어, 세포 내 공생 증거라는 것이고, 예.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원핵 세포가 있어요. 예, 원핵 세포도 DNA랑 리보솜을 가지죠. 왜요? 막성 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는 거예요. 그죠? 원핵 세포는 막성 소기관을 가지면 안 되니까. 이제 원핵 세포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산소 이용을 안 해요. 산소를 안 써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제 좀 있으면 배우겠네요. 세포흡이라는 과정 자체가요. 예, 산소를 이제 아무래도 소모를 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낮아요. 산소를 이용하지 않으면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산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엄청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거고요. 뭐 그거는 자세할 필요는 없고, 뭐 예를 들어 어떤 또 원액이 있는데 자체 DNA가 있고 자체 리보솜도 있죠. 네. 어떤 원액은요, 뭐 예를 들어서 산소를 이용해요. 네.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만든다고 해봅시다. 뭐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그리고 어떤 원액은 DNA와 리보솜을 각각 가지죠. 근데 이 친구는 희한하게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요. 그래서 포도당을 만들더래요. 그런 애들이 각자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랬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얘가 그냥 뭐 여기를 살짝 빵꾸 내가지고 쑥 들어가나요? 안 그러겠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와서 이제 안쪽으로 이게 쌈 싸먹기 형식으로 이게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 있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안으로 쌈 싸먹기 해서 안으로 약간 좀 함입되듯이 가 있죠. 뭐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요. 뭐 이런 식으로 쌈 싸먹기 형식으로 이렇게 이게 원액 세포라고 하면 또 이제 여기가 이렇게 맞붙고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얘가 원액 세포가 함입되면서 이렇게 또 쌈 싸먹기 방식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중막이 돼버리겠네요. 그죠? 둘 다 마찬가지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요. 쌈 싸먹기 방식이 되면 둘 다 이중막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막에 하나, 뭐 어떤 이중막에 하나 이런 식으로 돼서 똑같이 뭐 여기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뭐 성질이 달라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DNA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리보솜 가져. 그리고 DNA 그리고 리보솜 가져. 자, 근데 만약에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이 원핵 세포를 만약에 이 파란 색깔 동그라미로 가정을 하고, 만약에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해내는
이런 원핵세포를 빨간색이라고 한번 해보자면, 네. 만약에 얘가 이거예요. 얘가 아니 파란색 원액이었어. 그리고 얘가 빨간색 원액이었어. 예. 그렇다고 하면은요. 여기 보세요.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 과정을요. 우리가 세포호흡이라 해요. 그리고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든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광합성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파란 색깔 원핵세포는 세포호흡을 하는 거고 빨간 색깔 원핵세포는 광합성을 하는 애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봅시다. 그럼 이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세포 소위관이 됐고 얘도 이제 빨간색도 하나의 세포 소위관이 됐는데 파란색은 아까 전에 세포호흡을 한다며. 빨간색은 뭐였어요? 광합성을 한댔죠. 그럼 이제 뭡니까? 이게 결국 합입돼가지고 뭐 현대 모형이 됐다 그러면 이놈이 미토콘드리아 아니야? 세포호흡을 한다며. 그죠? 광합성을 한다고? 그럼 얘는 뭐야? 용록체 아니야?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이놈은 안에 이중막 구조인 거고 이 안에 DNA 원형이랑 뭐 이제 리보솜이 있구나. 그래서 뭐 DNA는 원형이고 당연히 리보솜은 뭐 70S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요. 얘도 이중막이고 DNA랑 리보솜이 있고 이 DNA는 얘도 원형이고 리보솜은 70S였던 거고 층간계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무튼 뭐 어떤 원핵세포 안에 뭐 원핵이 어떤 세포를 할 수 있는 원액이 들어오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원액이 들어와서 이렇게 함입되면은 쌈 싸먹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중막이 돼버리고 그래서 원래 얘네들이 원핵세포로 존재하던 시절에 DNA랑 리보솜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마 이랬지 않았을까. 아마 이렇게 돼서 지금도 원형 DNA랑 70S짜리 리보솜을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에서 각각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썰이니까 막 너무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허옥시 좀 볼 거예요. 이거 내밖에 아닙니다. 내밖에 아니고 내밖에라고 불릴 수 없는 이유는 골지체가 안 만들었어요. 골지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 그래서 구조는요. 소낭, 뭐 효소가 많아요. 기능은요.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제 베타산화라고 지방산 잘라먹는 거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기능을 하는 거니까 지금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효소는요.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처음에 옥시다제, 뭐 옥시데이스 이렇게도 부르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반응이냐면 XH2라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산소랑 반응을 하면 네. 네. 뭐 지방을 이용해서 에너지 생산, 네. 에너지를 생산할 때 필요한 거고, 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 산소랑 이 XH2 얘가 이 X라는 거는 미지물질이에요. 이거는 네. 네, 그냥 X라는 거는 미지물질이고, 네. 이게 이제 옥시다제가 이 과정에서 작용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걸 툭 잘라가지고 여기 그냥 다 둘 다 붙어버려요. 그러면은 뭐 X라는 물질이 그냥 튀어나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H2O2라고 하는 이 과산화수소를 만들어요. 과산화수소. 이 엄청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엄청 위험한 물질이라서 이거를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또 있는 게 뭐냐? 카탈라제. 카탈라제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과산화수소인 거고, 카탈라제가 작용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정상적인 물이 되고, 여러분들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물이 있는데 원래 물은 이건데 여기에 또 산소가 또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이제 안전하게 분해하기 위해서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들어가는 거고, 이거를 뭐 이제 산소 기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O2죠. 근데 이제 개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산소가 3개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때 2분의 1을 곱해주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카탈라제가 작용을 안 하면은 그러면은 불안정하면 지하라서 안정해지도록 쪼개지는 거 아니겠냐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하시는 말 맞는데 이게 그냥 냅두면요 활성산소가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O2 기체가 아니라 단지 활성산소의 형태로 나와버리면 이거 되게 몸에 안 좋은 거거든요. 오존 같은 것도 그냥 가만히 냅두면 막 이런 걸로 만들어져 가지고 굉장히 안 좋잖아요 몸에. 왜 그러냐면 얘가 스트레스 주범이에요. 스트레스의 주범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퍼옥시좀 종류 중에서 뭐 아무거나 하나 말씀드리면 글리옥시좀이라고, 글리옥시좀이 뭐냐면요 이거 식물 씨에 있는 거예요. 씨앗에 이제 종자라 그러는데 이거 퍼옥시좀 일종이에요. 퍼옥시좀 일종이에요. 퍼옥시좀 일종이고, 식물 씨에 있는 건데 씨를 종자라 그래요. 씨앗에 있는 거고. 근데요 얘가 이제 씨가 뭐 이제 자라가지고 싹 터버리는 거 있죠. 싹 트는 거를 이제 발화라 그러는데, 싹 트면 발화하면 빛받아서 퍼옥시종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전환.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식물 종자에 존재하는 거예요. 글리옥시좀은요. 그래서 뭐 이제 식물 씨앗에는요 여러분들 되게 지방을 많이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냥 잡지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지방 많이 저장해요.
이게 뭔 소리야? 저장성이 높다는 소리죠. 그래서 뭐 글리옥실산 회로라고 그래가지고 네, 글리옥실산 회로라는 게 있는데 아마 이게 여러분들 과정에서 배우면은 머리가 터질까 봐서 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럼 저도 설명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지방 이게 뭐 그냥 목적은 알아야죠. 글리옥실산 회로가 왜 돌아가냐라고 하면은 지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뭐 아까 말했듯이 이제 뭐 베타산화 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생산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글리옥시좀도 배웠어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엄청 지역적인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남으시면 이것도 공부하시면 좋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시고